자, 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주제처럼 6월 모의 수능은 이제 수능의 1차 전초전이다. 그렇습니다. 재학생 입장에서는 학력평가하고 다른 성격의 시험을 봤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일단은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고요. 그럼요. 네, 오답에 대한 근거 분석도 좀 해야 되고 학생들이 이제 멘붕이 왔어요. 이게 실화냐? 뭐 이 난이도 체감 난이도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느냐 그러는데 뭐 선생님도 좀 이따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4월 두 번의 학력평가의 어떤 형태와 재학생 입장에서는 지수생들하고 좀 다르죠. 네, 맞습니다. 6월 평가원의 시험을 처음 봤기 때문에 이 체감난도, 이게 어려웠다 또는 쉬웠다 이것만 가지고 일희일비 할 게 아니고요. 여기에 이제 유사한 형태로 치러지고 있는데 졸업생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남은 시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지 방향성 판단하는 게 먼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이치 선생님께서 6월 출제 경향에 대해서 좀 먼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먼저 6월 모의평가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영역별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학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좀 보니까 조금 이제 어려운 시험이 좀 되었던 것 같고요. 먼저 국어부터 보면 국어는 사실은 이제 뭐 특별히 새로운 시도가 뭐 없었던 영역을 이제 볼 수 있는데 2018 수능 체제하고 이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. 근데 뭐 독서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출제된 걸 보면 먼저 이제 독서는 뭐 6문항, 5문항, 4문항 이렇게 이제 세지문 체제 유지했고 문학도 역시 2018 수능에서 출제됐던 것처럼 5문항, 4문항, 3문항, 3문항 이렇게 해서 4지문 체제로 좀 유지가 됐고요. 문학 작품하고 이제 꾸준히 엮어서 출제되었던 문학 이론 지문 요거 이제 6월 달에 안 나온 게 한 가지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. EBS 연계는 71.1%. 70% 연계가 계속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문학에서 이제 대부분의 지문이 직접 연계된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. 그 외 영역은 뭐 잘 알다시피 우리 수험생들이 잘 아는 대로 개념이나 원리, 논지요, 전개 등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출제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. 이 전체 난이도가 사실은 뭐 말씀하셨던 대로 체감 이후에 수험생들이 각각 느끼는 난이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.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시험이 상당히 쉽게 출제됐다. 이렇게 보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느낀 체감 난이도 자체는 시험은 쉬운 것 같은데 점수는 잘 안 나오는데요. 뭐 이런 정도로 6월 모의평가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수험생들의 뭐 공부의 학습의 완성도 자체가 조금 더 낮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어가 쉽지 않잖아요. 뭐 지문의 양도 좀 많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엔 뭐 난이도가 조금 있긴 한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더 어렵게 넣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정도 보여질 거 볼 수 있고요.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문학 지문보다 이제 상대적으로 독서 지문이 상당히 좀 이제 까다로운 게 기존에 국어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문학 지문이 조금 더 독서보다 까다로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. EBS 연계가 좀 상당히 많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EBS 연계로 공부했던 친구들은 뭐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학생들이 정말 어려워했던 수학은 어땠습니까? 가형과 나형으로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. 예, 수학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학은요, 지금 보니까 가형, 나형 다 보기 좀 많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뭐 잘 아시지만 수학은 이 4점짜리 고난도 문항이 있습니다. 그죠? 이 문항이 이제 되게 어려운 문항, 뭐 서너 문항 정도가 어느 정도 난이도 있냐에 따라서 수험생들이 되게 어렵게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가형, 나형 다 공이 상당히 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고요. 실제로 이제 2018 수능에서는 이 공통 문제가 보니까 4문항이 출제가 됐고요. 그동안 이제 가형, 나형이 똑같이 이제 4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보니까 이제 3문항이 직접 모든 게 다 일치하는 문항으로 공통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. 한 문항은 이게 보니까 공통 문항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사실은 뭐 똑같은 내용으로 가다가 뒷부분에 문제 이제 질문에서 조금 더 이제 다르게 약간 이제 틀리게 해서 조금 다른 정도로 가는데 아마 공통 문항 4문항이 그대로 좀 유지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여전히 중요한 것은 이제 그 30번 문항을 초고난도 문항으로 해서 이제 아이들의 이제 뭐 변별을 좀 두었다는 게 좀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전반적인 난이도는 2018 수능보다 가나가 다 어렵다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지난해 6월보다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학이 사실은 뭐 국어가 조금 뭐 쉬웠다는 말씀도 있고요. 뭐 그런 측면을 볼 때는 수학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수학은 아무튼 뭐 실제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왜냐하면 4점짜리가 상당히 이제 뭐
말씀드렸습니다만 30번 문항 같은 네네. 경우는 네. 그 실제로 이제 고3 수험생들이 이제 맞춘다기보다는 틀려라 이렇게 출제하는 문항이어서 네. 예, 다른 문항의 난이도하고 함께 네. 조금 더 이제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점수가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 재학생들하고 졸업생이 느끼는 체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. 하루 정도 더 지났을 때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. 그렇습니다. 뭐 일부 학부모님들은 이제 모의 수능 이후 다음 날이니까 좀 더 있으면 낮아지지 않겠냐.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낮아져야 된다. 뭐 이런 분들이 있어서. 예, 맞습니다.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자, 영어 좀 신유형 나오면서 학생들이 멘붕 왔다. 뭐 이런 학생들도 있는데 영어는 어떻습니까? 영어는 보니까요, 이제 아마 그 영어가 조금 유형이 달라진 이유는 지난해 수능으로 좀 그슬러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. 지난해 수능이 이제 1등급이죠. 절대평가니까 90점 이상의 학생들이 10.03%가 나오면서 야, 이거 영어가 수능에서 이렇게 쉽게 나와도 되나? 뭐 이런 정도로 출제가 된 것 같은데요. 지금 6월 모의평가에서는 이제 유형을 좀 많이 이제 변화하려는 그런 이제 시도들이 실제로 보였고요. 뭐 몇 개 좀 예를 들면 24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도표를 이해하는 문항으로 이제 종종 나왔던 건데 단순히 이제 표만 가지고 얘를 요하는 그런 문항이 나왔고요. 29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 문맥상 적절한 또는 부적절한 이제 의의를 고르는 문항인데 밑줄친 단어의 문맥상 함축적인 의미를 묻는 문항 이런 식으로 좀 이전하고는 다른 출제가 좀 됐던 것 같고요. 4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장문의 독해 한 지문에 두 문항이 나오는 유형의 이제 빈칸 추론 문제인데요. 이게 문맥상 적절하지 않는 어휘를 고르는 문항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변화를 많이 준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변화를 주게 되면 사실은 뭐 작년 수능도 있고 지난해 수능도 있고 이전에 영어가 출제되어 왔던 뭐 영어 모듈 출제라도 많이 하는데 정형화됐던 그런 이제 유형이 아니니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대비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어려워하면서 이제 뭐 문제를 잘 못 푸는 이런 상황들이 와서 전반적인 난이도를 많이 좀 내리지 않았나 싶고요. 뭐 절대평가 때문에 이제 학습량이 좀 다소 줄어든 것도 적지 않은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. 변화가 좀 있는 것에 유연하게 대처를 못하는 이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지금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떻든 작년에 이제 그 90점 이상이 10.03%였는데요. 지금 원래 이제 우리가 상대평가하면 1등급이 4%이지 않습니까? 한 6에서 7% 정도가 90점 이상이지 않을까. 굉장히 상당히 그렇죠.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런 정도로 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한국사 또 탐구 영역을 좀 우리가 간략하게 좀 말씀 주실까요? 예, 한국사는 뭐 실제로 이게 그 뭐 크게 비슷하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지난해 수능에서는 이전보다는 뭐 약간의 좀 난이도가 좀 있었는데요. 입에서 연결 여전히 이제 70%였고요. 개념 확인하는 문항. 그다음에 이제 자료 분석 문항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실제적으로 높아서 기출 유형을 뭐 변형한 문항도 이제 2018 수준하고 비슷해. 대체로 이제 지난해 수능하고 뭐 거의 대동소이하게 출제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사회과학은 또 어떻습니까? 사회 탐구는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나 싶어요. 이게 지금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사회에서 출제되는 것도 뭐 이 출제가 사실은 뭐 난이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데 실제 수능하고는 조금 다른 건 좀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도 실제 수능 때 보면은 저희가 이제 4개 과목인가요? 경제를 포함해서 만점자가 1등급 컷이 만점이 되는 그리고 이제 2등급 블랭크가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사탐이든 과탐이든 마무리가 잘 안 돼 있죠. 특히 이제 사회탐구는 뭐 제가 보건데 공부를 아직까지는 아직 안 했죠. 열심히 안 하고 완성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. 그래서 난이도 출제에서 이제 별반 큰 이슈는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문제 푸는 상황에서는 실제 이제 체감 난이도라든지 결과 자체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. 뭐 특별히 이제 사회탐구의 문과 학생들이 느껴야 되는 체감해야 되고 또 반성해야 되는 것 중에 이제 사물학평 경우에 30점대 후반이면 2등급 정도 했을 텐데 실제로 졸업생 가담하고 평가원 출제다 보니까 뭐 2등급 점수들이 이제 대부분 40점을 상회하는 높아지죠. 이런 형태로 되고 우리 이치 선생님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게 6월 때는 공부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과탐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이후로 졸업생이 또 드러나잖아요. 그러면 더 들어오면 실제 수능 때는 점수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. 맞습니다. 뭐 이런 말씀이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좀 유념하셔야 되는 말씀인 것 같고